안녕하세요. 사시와알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좀 일이 많아서 따로 지금 단톡방 주식 관련해가지고 좀 운영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영상에 좀 소홀했는데 오늘은 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황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란 전쟁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 오늘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매수 사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매수를 할 때 뭘 보고 사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2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17만 원까지 꼬꾸라져 있는데 이제 제 주변에도 제가 23만 원까지 올라갈 때 갑자기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주식 뭐 조언도 많이 구하고 했던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물리고 이제 뭐 또 작살 나고 하니까 또 그런 대로 또 연락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뭐 거의 매번 이렇게 반복이 돼요. 저는 이렇게 될 거를, 아니, 그러니까 내릴 거를 알고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친구들의 행동 패턴을 이게 이미 코로나 시기 때도 한번 주식 급등할 때 한번 봤고, 비트코인 때도 봤고, 에코프로일 때도 봤고, 지금 또 삼성전자가 저렇게 고점 찍고 내려오는 지금도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눈에 보여요.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또 동일한 패턴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5만 원에서 23만 원까지 갔다가 17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고점 대비 23%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 어, 우선 그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은 5만에서 뭐 10만 가고 할 때 별로 감흥 없어요. 10만에서 15만 가니까 이제 갑자기 막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요때까지는 한 1,000만 원, 2천만 원으로 하고 있어. 그러다 막 올라가니까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 또 들고 와. 해서 총 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 맞춰서 또 롤링을 합니다. 막 올라가. 올라가니까 또 어때요? 어디 가가지고 예금 적금 쪽또 깨가지고 또 추가 시드를 투입을 합니다. 그럼 한 롤링하는 게 한 1억 정도 돼요. 막 올라가. 근데 항상 이렇게 급등 뒤에는 꼭 한 번씩 이렇게 부러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지금 제 값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가 이제 과열이 되면은 또 이렇게 식혀주고 다시 어떤 자기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인 건데, 항상 이렇게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다? 끝이 안 좋다라고 하기에는 아직도 17만 원이면은 뭐 5만 원에 산 사람은 아직도 200% 수익인 거고, 6만 원에 산 사람도 10만 원이니까 100% 넘게 수익이 이겠네요. 아직도. 10만 원에 산 사람도 75% 수익. 15만 원에 산 사람도 아직도 20만 원이니까 15% 정도 수익. 문제는 이 위 고점에서 많이 물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금. HTS 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권 안에서 최근 한 달 반 정도 사이에서 개인분들이 어마어마한 매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 고점 부근에서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나온 상황이고, 외국인들은 이미 6월물 선물 포지션이, 매도 포지션이 10조가 넘게 잡혀 있어요. 최근에 막 개인들이 잘한다고 막 개인들이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고 막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개인분들이 많이 샀고 이미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많이 팔았고 특히 선물 매도 포지션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외국인들이 잘 털어먹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분들이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 못 사서 안달이 나가지고 돈을 막 때려박다가 지금 이렇게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차트만 보더라도 쌍고점으로 해서 상당히 안 좋은 차트죠. 특히 21선을 장대 연봉으로 깼던 저번 주 월요일이었나요? 요 장대 음봉이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고 저도 이때 포트 변경을 많이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급락에서는 사실 요 장대 음봉이 한 14%짜리 장대 음봉일 거예요. 이 급락은 전쟁 때문에 갑자기 밀린 거여서 우리가 반응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천재지변 같은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저거는. 근데 다행히도 한번 반등을 해줬죠, 이렇게.
그 제가 요때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이란 전쟁 아무것도 해결된 거 없고 원유는 가격이 높고 해서 완전 땡큐다 이거. 여기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현금 비중 30% 정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롤링하는 자금이 계좌가 3개 정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 저 뭐야 장인어른도 포트폴리오 제가 조언 계속 해드리고 있고 우리 와이프 계좌는 이제 우리 가게 우리 집 계좌 그다음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스윙 투자하는 계좌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스윙 투자하는 계좌에서는 아예 반도체 종목은 다 날렸고요. 요 장대 음봉 꽂힐 때 포트를 반도체 쪽은 다 정리하고 최대한 베타 값이 낮은 종목들로 최근에 많이 빠져서 지수 대비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던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지수 변동폭 대비 많이 변동하지 않는 종목들 그걸 이제 베타 값이 낮다고 해요. 베타 값이 높다고 하면 지수가 1이 움직일 때 뭐 매 종목이 4% 5%씩 움직여. 그러면 이제 베타 값이 높다고 얘기하고 지수가 1% 움직이는데 내게 0.5% 움직여. 그러면 베타 값이 낮다고 얘기를 해요. 뭐 가령 배당주나 뭐 원자재 관련주, 뭐 식품주, 내수 뭐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대비 변동폭이 훨씬 낮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편입을 해서 최대한 지수의 변동폭 대비 내 개인 내 포트폴리오의 변동폭은 낮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포트 스위칭을 했고 와이프 계좌는 거의 절반 정도 현금화를 시켰습니다. 장인어른 계좌도 제가 한번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포트폴리오도 그때 보면은 뭐 바이오, 전력,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뭐 별거 다 들어가 있어요. 자동차 거기서 뭐 자동차 정리했고 바이오 정리했고 바이오 왜 정리했어요? 지수 대비 변동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베타값이 엄청 높아서 걔네도 다 정리했고 예,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정리했고 대신에 삼성전자는 남겨놨죠 당연히 대장주니까 요거는 예, 포트를 전체를 비우지는 못해요. 해서 지금 장인 계좌도 예, 베타값이 낮은 종목이 한 절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고 해서 요때 기회 잘 줘서 현금화도 많이 하고 예, 포트도 최대한 베타값 낮은 종목들로 교체를 해 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렇게 하락에서 저는 그렇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들고 있는 현금도 현금화를 많이 시켜놓은 부분도 있고 저도 올라갈 거라고 봐요. 다시 충분히 어차피 트럼프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올해 안으로는 저는 다시 전고점 뚫으러 올라갈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레버리지를 쓴다던가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돈이라던가 대출을 받았다던가 마통을 뚫었다던가 전세금 내야 될 돈이라던가 결혼 자금이라던가 그런 자금으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게 예, 중간 선거까지 아직 한참 남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란 전쟁은 충분히 길어질 수도 있고 사실상 이 전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확실성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 오르네 내리네 말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황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대신에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요렇게 현금 비중을 좀 들고 가세요라는 말은 제가 끊임없이 예, 다톡방에다 계속 했던 거고 실제로 제 포트도 그렇게 많이 변경을 진행을 한 거고 그 제가 단톡방 말고도 지금 주식 같이 하는 사람들 한 10명 정도 모아서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는 아마 제 노하우를 제가 좀 알려주고 싶어서 10명 정도 따로 빼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제가 최대한 예,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건 이제 제가 나중에 그분들만을 위해서 따로 강의도 예, 할 예정입니다. 제 노하우를 최대한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 제가 최근에 이제 그거 때문에 좀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제 거를 좀 전달할 수 있을지를 예, 그런 자료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체계적으로 좀 알려주고 싶어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요런 자리에서 포트 변경을 해서 2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한 6% 정도 빠졌겠죠. 요렇게 빠지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예, 방법이 있었죠. 어떤
액션을 통해서 최대한 해칭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단순히 주식이 많이 올라간다고 추격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려 있겠죠. 제 친구들은 100이면 100 다 물려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온 사람들 다 물려 있어요. 저희 가족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물리면은 갑자기 장기 투자자로 돌변합니다. 괜찮아. 나 3년 묵혀놓을 생각이었어. 아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물리고 나면은 갑자기 장기 투자자로 돌변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누님 말씀드리지만 그냥 계속 똑같았어요. 그 앞에서도 에코프로 물렸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얘기했고 비트코인 물린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고 다 똑같아요. 그 저는 이게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그거 보였어요.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나중에 하락장 오면은 다시 얘기하자고. 상승장에서는 지수가 올라가서 자기 종목이 잘 된 건데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다들. 그래서 이때 모임 나가면 어때요? 막 주식 얘기 종목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하락장 오면 어떻게 돼요? 요즘 모임 나가면 요 얘기 안 할 거예요. 삼성전자 얘기. 한 달 전에 나갔으면 삼성전자 얘기 많이 했습니다. 작년 뭐 막년회나 이런 거 나가보면은 신년에 나가보면은 주식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나가면 주식 얘기 잘 안 합니다. 다들 물려가지고. 삼성전자가 이 정도 내려왔으면 다른 종목들은 훨씬 많이 변동폭이 있었겠죠. 바이오 중에는 반토막 난 거 많죠. 최근에 보면은. 메지온도 보니까 뭐 작살났고, ABL 바이오도 많이 내려갔고, 알테오젠 말할 것도 없고, 뭐 한미약품, 특히 바이오 쪽은 진짜 많이 내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상승장에 급등장에서 나오는 그 액션들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제 눈앞에서 펼쳐졌다, 사실상.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이번에 물린 분들한테, 요 위에서 물린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오늘 내용입니다. 살 때 잘 사야 돼요. 매수 사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통 삼성전자 왜 샀어라고 물어보면은 올해 실적이 좋대. 근데 이 앞에서 20만 원에 판 사람은 그러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은 걸 몰라서 당신한테 20만 원에 팔았나? 여러분, 내가 20만 원에 살 때는 누군가는 20만 원에 판 거예요. 항상 상대편이 있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주식 투자는 보이지 않는 다수와 돈 쩐의 전쟁이죠. 근데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삼성전자에 투자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팔았던 그 친구들과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누군가의 돈을 내가 가져오는 거라니까요. 나보다 멍청한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가격보다 싸게 팔아주길 바래야 되고, 내가 산 주식을 나보다 멍청한 놈이 나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길 바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에요, 주식. 단순히 삼성전자에 뭐 어떤 투자를 한다, 그게 아닙니다. 주식은 그런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 좋은 거 다 알죠? 근데 그게 매수 사유로 되냐고요. 당신이 삼성전자에 근무해.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컨센서스를 주고 있는데 그거보다 내가 좋은 걸 알아. 내가 재무에 근무하거나 뭐 회계팀에 근무를 해서 미리 알았어. 그러면은 실적 발표가 매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일개 개인 투자자다? 그럼 당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알아봐야 뭐 얼마나 알겠냐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가끔 막 기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뭐 알테오젠의 뭐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에이벨 바이오의 그랩바디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에이벨 바이오를 나한테 18만 원에 파는 사람과 18만 원에 내가 지금 사는 사람인데 그럼 그 18만 원에 기존에 들고 있던 그 사람은 그랩바디라는 기술을 몰라서 나한테 판 건가? 항상 상대편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정보의 우위에 내가 서야 된다고요.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어서. 근데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게 어떻게 매수 사유가 되냐고. 저한테 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샀대.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그럼 지금
당신한테 삼성전자를 판 사람은 실적 발표가 있는 거를 몰라가지고 당신한테 팔았나? 이번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은 팔았나?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항상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실적 발표는 그날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는 있어요. 대신에 내가 매수 사유로서는 쓸 수 없습니다. 왜냐면 파는 사람과 사는 내가 어차피 똑같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정보가. 내가 저 사람보다 한 박자 빨리 뭘 알다던가, 뭐, 내부 정보를 더 안다던가, 그러지 않아요. 정보의 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질 않아. 그러면 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시장에 뿌려져 있는 정보에서 내가 조금 더 뭔가 통찰력이 있어서 단순히 정보에서 한 단계 나아간 지식 혹은 한 단계 더 나아간 통찰력, 그런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코스맥스에 투자하는데 이번에 수출입 데이터를 보니까 화장품 쪽이 엄청 좋아. 그래서 이번에 발표되는 코스메스 실적 정보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통찰력이지. 그런 실적 발표, 수출입 데이터까지 다 확인하면서 하는 정보 투자자가 많아요. 많긴 많습니다. 특히 화장품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개 투자자보다는 확실히 적겠죠. 저는 그 정도까지 확인하면서 투자하면은 한 상위 20% 정도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내가 코스맥스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얘가 뭐 품질 관리 쪽에 근무하는데 혹은 생산 관리 쪽에 근무하는데 맨날 야근해. 로드가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대. 그런 정보를 알아. 그러면은 시장에서 지금 코스맥스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내가 정보의 우위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충분히 매수 사유가 돼. 이번에 실적 발표가. 근데 그런 거 없이 단순히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 발표 있는데 실적 발표하는 날에 위아래 변동폭을 키울 수는 있지만 매수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 변동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거 구분을 하셔야 돼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 수주 공시, 깜짝 수주 공시 있죠. 갑자기 반도체 소부장주가 삼성전자한테 뭐를 공급한대. 그런 거는 깜짝 공시가 나오면서 갑자기 뛰어날아가는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통찰력이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평택에다가 뭐 라인 깔고 있는데 요즘에 뭐 메모리 쪽이 좋으니까 메모리 쪽으로 뭐 만들지 않을까? 메모리 쪽에 팹 라인 깔려면은 어떤 소부장에 어떤 장비가 들어갈 거야. 뭐 이런 거를 기대해가지고 그 장비 회사를 샀다? 이런 거는 통찰력이 될 수 있죠. 정보에서 뭔가 내가 하나 더 나아간 나만의 견해가 들어간 매수 사유. 그거는 매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단순히 수주공시나 뭐 특허 출원, 정부 과제 선정, 자사주 매입 소각? 자사주 매입 소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이번에 3차 상법 개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되고 나는 내가 좀 찾아보니까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종목들이 있더라. 이런 거는 조금 더 내가 남들보다는 어떤 기대 모멘텀이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 모멘텀으로 적은 것들은 대부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이런 모멘텀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보통. 근데 여러분은 자꾸 보면은 실적 발표를 많이 들고 오는, 왜냐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주식 작살나가지고 들고 온 경우에는 다들 똑같이, 야, 너 삼성전자 왜 샀는데? 물어보면은 올해 반도체 수익이 너무 좋아서 샀대.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너만 아냐고, 너만 아냐고, 그거를. 남들도 다 아는데 그게 어떻게 매수 사유가 돼?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진짜. 뭐 라이센스 아웃을 기다린다? 그게 매수 사유가 되나?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 알테오젠의 라이센스 아웃을 기다린대. 올해 뭐가 있을 것 같대. 뭔지 몰라, 지도. 근데 뭐가 있을 것 같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 기다릴 수도 있겠지.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긴 소리냐면,
이거 기다리는데, 이거를 기다리는 게 자기의 매수 사유래. 이게 근데 왜 제가, 이게 헛소리인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 당연히 상승 모멘텀이죠. 라이센스 아웃 하면 100% 주식이 오르잖아요. 100%.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멍청한 소리예요, 사실. 그게 매수 사유예요? 올해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돼서 샀다. 이게 매수 사유야? 라이센스 아웃을 하면은 이꼴 주식이 상승. 다시 얘기하면 주식이 오를 것 같아서 샀대. 아니, 어떤 주식을 사는 사람이 당연히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샀지. 그게 매수 사유야? 진짜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 답답해요. 반도체 실적이 좋을 것 같아서 샀다. 그걸 너만 아냐고. 아, 저기 강원도 중앙시장에서 닭 튀기는 아저씨도 알고 있는, 김씨 아저씨도 알고 있는 그 이번에 반도체 실적이 좋다. 그게 어떻게 매수 사유가 되냐고. 그거는 변동성을 일으킬 수는 있다. 변동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 회사 되게 기술도 좋고, 분명히 수주가 좋을 것 같은데, 실적이 좋을 것 같아. 아직 조용해, 근데. 근데 죽은 주식들이 있어요. 거래량도 없어, 뭐, 호가창도 텅텅 비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또.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변동성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어. 근데 변동성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변동성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매수 사유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한 4년 동안 이 사시가격연을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기술 얘기를 하진 않아요. 뭐 HBM이 어쩌고 저쩌고, 뭐 하이닉스가 뭐 어떨 거,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같다. 제가 작년에 바이오 수익 많이 냈는데 저는 보통 차트랑 외국인 수급을 보고 하죠. 기술을 보고 하진 않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기술 어쩌고 저쩌고? 내가 알아봐야 얼마나 한다고. 당장 여러분 근무하고 있는 회사 옆 부서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무슨 기술 연구하는지 알아요? 저는 제가 롯데케미칼 7년 연구원 하면서 당장 옆 부서가 무슨 기술 가지고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남의 회사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와, 이게 이 사람이 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도대체? 그럼 너 그거 어디서 알았어? 하면은 그 회사 IR 담당자가 뿌린 자료 보고 알았대. 뭐 간혹 유튜브 보고 알았대. 그럼 그게 정보의 비대칭이 있는 거예요, 지금?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내가 쟤보다 정보의 우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흩뿌려진 공짜로 세상에 널린 그 IR 담당자가 뿌린 자료 가지고 뭔가를 아는 게 매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가지고 매수 사유로 들먹인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진짜 단 한 번도 기술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천할 때도 제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천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죠. K9 어쩌고 저쩌고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석사도 했고 연구원도 했잖아요. 그럼 거의 한 10년 가까이 그런 쪽에 몸을 담았던 건데 저는 남의 연구를 가지고 내가 아는 척을 하고 싶진 않아요. 내 연구는 내가 제일 잘하는 거고 남이 내 거 알아봤자 뭘 얼마나 한다고. 그 시장에서 그 기술이 얼마의 가치를 갖는다. 감히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게 어떻게 매수 사유가 돼요. 해서 여러분이 매수를 할 때는 어떤 정보의 우위가 있거나 모두에게 뿌려진 정보들 속에서 내가 어떤 통찰력이 있거나 실적 발표, 기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걸로는 매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변동성 요인으로서는 작용할 수 있다. 변동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은 맞다. 그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얘기는 꼭 말하고 싶었어요.
첫째, 기술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매수하지 마세요. 남의 회사, 당신 옆 부서 무슨 기술 연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남의 회사의 기술이 그 시장에서 얼마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그런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두 번째, 남의 회사 실적이 좋네, 마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장에 널린 정보 가지고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겠냐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안다. 지금 삼성전자 20만 원에 팔고 있는 상대방도 그거를 알면서 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매수 사유가 되냐고. 대신에 실적 발표 날은 실적 발표 때문에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다. 그냥 그 정도면 돼요. 내가 실적을 유추해봤자 얼마나 유추하냐고요. 시장에서 컨센이 20조가 잡혔어. 근데 내가 23조가 될 것 같아. 그게 말이 되냐고요. 삼성전자 실적을 당신이 유추하면 뭘 얼마나 유추할 수 있냐고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건지 이해가 되죠? 거시경제? 뭐 인플레가 이번에 높게 나올 것 같아. 인플레가 설령 컨센보다 높게 나와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컨센보다 높게 나왔어. 나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좋게 반응할 수도 있고 나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장이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금융정책. 나는 이번에 금리 올릴 것 같았는데 금리가 내렸어. 그걸 어떻게 예측할 거냐고요. 지정학 이벤트? 트럼프가 전쟁 빨리 끝낼 것 같은지 아닌지 어떻게 예측을 할 거예요. 전쟁이 뭐 다음 주에 종식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내가 왜 예측하고 앉아있어요? 그건 내 손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왜 전쟁을 예측해? 내가 뭐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 걸로 매수를 하지 말라고요. 예측할 수 없죠. 전쟁 지정학 이벤트. 트럼프가 뭐 병력을 지상군을 투입한다 안 한다. 핵을 쏜다 안 쏜다. 이스라엘이 뭐 핵을 쏜다 안 쏜다. 그런 걸로는 매수 사유로 하지 마세요. 내가 잘 모르는 걸로는 최대한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들 왜 샀냐고 물어보면은 100이면 100 다 똑같이 이런 얘기들로 매수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유를 가지고 5천만 원, 1억, 2억 어떻게 그런 큰 돈을 투자를 하냐고. 진짜 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저는 정보를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외국인 수급을 되게 많이 따라다니는데 외국인이 나보다 많이 안다는 거를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보에 있어서 분명히 열위에 있다라는 거를 깔끔하게 인정을 하고 대신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외국인들 혹은 기관 투자자들을 따라가자. 남들보다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가 20%라고 하면은 나머지 80%보다 79.999%보다 걔네보다만 빨리 가자. 예, 그렇게 저는 보통 투자를 해요. 저는 보통 그게 제 매수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보통 투자할 때 테마, 테마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변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 가령 식품주, 엔터주, 막 이런 거 하면은 요즘 같은 장에 엄청 관심이 못 받아요. 대신에 방산, 오일, 뭐 조선은 이제 조금 테마에서 좀 멀어졌죠. 메인 테마에서. 반도체 이런 데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붙고 변동성이 유발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마가 되게 중요하고 뭐 차트는 미래를 예측한다기보다는 과거의 얘가 어떤 놈이었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용도일 뿐이에요. 그래서 차트, 그다음 RSI 가지고 과매도인지 과매수인지, 그다음에 수급 한 요 네 개 정도를 제가 봅니다. 그거 가지고 보통 매수 사유로 판단을 해요. 요건 제가 뭐 다음에 따로 예, 멤버십에서 얘기할게요. 제가 뭐 이렇게 뭐 공개된 거에서 딱히 제 노하우를 다 얘기하고 싶진 않고. 아무튼 매수 사유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매수를 되게 안 해요. 진짜 회전율 되게 낮은 쪽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소수를 데리고 하는 제가 알려주고 있는 그 방에서는 제 포트폴리오를 많이 공개를 해요. 제 포지션을 많이 공개를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한 달 동안의 회전율이 진짜 낮아요.
한 주 동안 한 주 내내 트레이딩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주식 HTS 앞에 앉아 있지만 진짜 저는 회전율이 낮은 편이에요. 잘 안 사니까. 근데 생각보다 제 친구들 보면 회전율이 엄청 높아요. 이거 샀다, 저거 샀다. 예. 뭐 아무튼 그거는 제가 뭐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매수 사유, 매수 사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거는 시리즈로 이 뒤에는 이제 쭉쭉 제가 멤버십으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멤버십 해놓고선 영상 너무 안 올려가지고 요번 주 내로 채권 투자 관련된 거 내일, 내일 하나 올리도록 할게요. 내일 안 올리면 제가 경동원에 100만 원 기부할게요. 이런 조건을 거는 이유는 제가 또 내일 또 게을러질 수 있으니까 또 하다 보면 막 귀찮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걸어놓으면 어차피 할 겁니다. 내일의 내가. 이건 뭐 여담이지만 저는 어제의 나, 지금의 나, 내일의 나를 다 다른 개체로 봐요. 무슨 말이냐면, 예, 정말 다른 개체로 봅니다. 어제의 내가 잘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고, 또 오늘의 나는 지금 내가 또 잘 관리를 해서 내일의 나한테 넘겨주고, 전 다 다른 개체로 봐요. 그래서 내일의 나에게 속박을 거는 거죠. 100만 원 경동원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 채권 관련된 영상 안 올리면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되게 특이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좀 특이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기대 수익률인데 자기는 많이 안 바란대. 예금이 지금 한 3% 정도 되니까 주식 해가지고 한 5% 정도 먹으면 될 것 같대. 그쵸.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예금이 3%인데 2%포인트 더 먹으려고 갑자기 주식을 샀대. 또 그 말이 되나? 주식이 변동폭이 얼마나 위아래로 움직이고 있는데 하루에도 삼성전자가 5%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본인의 기대 수익률이 얼마인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가 그 친구들이 오면은 첫째 뭐 샀냐 물어보고 기대 수익률이 네 1년의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야? 꼭 제가 이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대 수익률이 낮다고. 주식의 변동폭은 하루에도 십몇 프로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 투자군인데 기대 수익률은 되게 낮아. 그럼 잘못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기대 수익률이 5%면은 채권 정도 투자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주식에 투자하면서 5%라는 얘기를 하지? 완전 잘못 맞추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스스로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올해 수익, 기대 수익이 얼마인지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10% 미만이다? 그럼 채권으로 가야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주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즘 지수가 하루에 움직여도 4%, 5% 그냥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할 거면은 연 한 20%, 30%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반대로 거꾸로도 20%, 30% 손해 볼 생각도 해야 되는 거고. 채권에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원자재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0%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뭐. 50%? 그래, 50%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1년에. 예, 그 본인의 기대 수익률을 한번 마음속으로 명확히 해보세요. 잘 보세요.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1년에 20%예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분기에 5%만 수익 내면 되거든요. 한 분기에 5% 4번 하면 돼요.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복리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석 달 동안 5%, 한 종목으로 5%만 내면 돼. 그니까 회전율이 높을 필요가 진짜 1도 없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엄청 오래 트래킹해서 한 종목으로 5%만 먹으면 된다고. 그거 4번 하면은 1년의 수익률 20% 달성합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투자하거든요. 회전율 엄청 낮게 가져가면서 진짜 좋은 자리 나올 때까지 꾸역꾸역 기다렸다가
5% 먹고 나오는 거를 작년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수익 되게 좋았죠. 그냥 5%가 아니라 훨씬 좋게 나왔으니까. 반응이 빨리 나와서. 네,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 만약에 본인의 올해 기대 수익률이 10%다. 예금이 3%인데 한 7%포인트 정도 더블업인 거죠. 7%포인트 정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채권이 저는 지금 너무 좋아 보여요. 원래 저 채권 하지 말라고 한지 꽤 됐죠. 채권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한 게. 근데 지금 만약에 본인이 올해 기대 수익이 10%? 그러면 채권 진짜 지금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내일 채권 관련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요약하면은 개인분들이 진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쉽게 주식을 산다.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 근데 주식 투자는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야 정상인 상태입니다. 너무 재미있고 너무 쉽다고 생각이 들면은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겪어봐서 이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요 자리, 요 20만 원 요 자리에서 뭐 잘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지금의 포트폴리오가 꾸려져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 포트가 그냥 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현금 비중도 최대한 30 정도는 계속 맞춰서 들고 가려고 하고 있고 단톡방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냥 그거 들고 가는 거고 요런 자리에서 현금화 계속 제가 30 정도는 들고 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7할 정도는 계속 주식을 들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현금을 들고 있으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멘탈적으로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할 때는 뭐 실적이 좋다, 기술이 어쩌다, 뭐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가 된다. 지금 말씀드린 3종 세트는 절대 매수 사유가 될 수 없다. 예,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매수 사유 결정하는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저는 정보의 비대칭을 인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나보다 똑똑한 애들을 나머지 79.999 걔네보다 한 발짝이라도 빨리 들어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거 사실발견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률이 진짜 높은 편이에요, 저는. 저는 5할만 해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 수익률은 진짜 높은 편이에요. 근데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저도 알아요. 제 옛날 댓글에 진짜 악플로 되게 많이 달리던 게 그거였어요. 너 같은 새끼들 돈 못 번다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해가지고 언제 돈 버냐고 했던 댓글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 댓글이 이제 아예 없어요. 왜냐면 제가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댓글 아예 없어요. 제가 진짜 몇 달 동안 추격하거든요. 진짜 괜찮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보여줬어요, 저는 이미. 몇 년 동안. 근데 그런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 사유를 잘 정해야 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내가 예측할 수 없고, 팔고 있는 상대보다 내가 뭔가 정보의 우위에 있지 않다, 통찰력의 우위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예, 과감히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를 너무 쉽게 해요, 제가 보니까, 개인분들이. 그래서 매수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매수를 하지 마세요. 매수 버튼을 제발 뽑으세요. 진짜. 특히나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일부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 부분도 제가 사실 막 더 막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거는 제가 시리즈로 해서 예, 하나하나 공개할게요. 좀 단기간에 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채권 투자 관련된 영상 안 올라오면 경동원에 100만 원 기부하겠습니다. 올해 100만 원 제가 100만 원 하고 우리 와이프가 100만 원 했나 해가지고 올해도 한 200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내일 채권 관련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맛배기로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끝낼게요. 지금도 영상 많이 길어졌겠네요. 아무튼 지금 좀 투자가 쉽지 않은 국면인 건 맞아요. 근데 저도 올해 말에 가면은
예, 되게 좋은 자리에 다시 갈 거라고 보고 트럼프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예,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힘든 구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예, 오히려 이런 기간에 지금 보면은 되게 저렴해진 종목들 되게 많거든요. 해서 죽고 싶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때에는 좀 꼴도 보기 싫겠지만 종목 분석해 보면은 죽기에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찾는데 좀 도움 드리는 영상을 앞으로 좀 시리즈로 해가지고 열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잉!